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금을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갚으면 정부가 연체 이력을 삭제해줍니다. 개인 298만 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텐데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은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신속 지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빚이 남았어도 5월까지 모두 갚으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소액 연체자는 개인 298만 명, 개인 사업자 31만 명.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지난달 기준 개인 264만 명이 이미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로 이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해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신용평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2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직장생활에서는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막하고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5월 말까지 해결을 하면은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고. 연체액을 모두 갚은 개인 사업자 17만 5천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올라 이 가운데 7만 9천 명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굉장히 겪으면서 서민 계층들이 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포기 안 하고 열심히 갚은 분들한테 대해서는 빨리 정상적인 신용생활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정부는 채무조정 기록이 금융거래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 이용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날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광풍이 불며 1천만 원을 넘어선 뒤 76개월 만에 딱 10배가 오른 건데요. 미국을 필두로 서서히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실생활 사용을 생각하면 아직은 물음표가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고질적인 가격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을 넘어섰지만 요즘 분위기는 지난 광풍이 불었던 2017년과 다릅니다. 당시 누가 대한민국 첫 번째 비트코인 결제 가능 매장인지 다툴 정도로 너도 나도 결제가 가능하다며 열을 올렸던 것과 달리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실생활 영역에선 요즘 최고점을 갈아치운 존재감이 미미한 겁니다. 6년 전 모든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던 서울의 한 지하상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곳곳에서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시 반응이 어땠었는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뭔지도 자세한 설명도 못 들었었고 그냥 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홍보는 거창했지만 소리 소문 없이 결제 서비스가 종료된 겁니다. 스스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100곳이 넘는 곳에서 가상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지만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지 않는다고 제안내하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를 유지해도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 손님들은 어떠세요? 네, 없어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고질적인 가격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순식간에 뭐 3, 4%씩 가격이 바뀌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품 거래를 산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금융제도권 안에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만큼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은 유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어선이 뒤집혀 실종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된 선원 5명을 찾지 못했는데요.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어선 한 척이 매달려 있습니다. 며칠 전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사고가 난 어선을 항구로 끌고 온 겁니다. 뒤집힌 어선을 이장해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새벽 6시 40분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탑승한 20톤짜리 어선이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선체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13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 앞바다에서도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고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중국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연행된 운전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저와 직무실이 있는 중난하이 출입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경호원과 경찰관 10여 명이 나오더니 운전자의 팔다리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있었던 일로 소셜미디어 X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난하이는 시 주석과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돌진한 건 처음입니다. 실제 연행되는 운전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영상에서의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 등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난하이를 비롯해 테난먼 인근과 인민대회당 일대는 24시간 경비가 이루어지고 보안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허가 없이는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만 매체는 이런 사건을 정규 방송에 포함시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就是他们叫出租车嘛，在经过这个地方的时候，窗户都不能打开的，经过长安大道是不能打开的。那因为这个新花门前面那个门，你看前面那个有门槛，那个障碍物有没有？还蛮高的。这个车子到底怎么开进去的？其实大家有一个疑惑。 지난 6일에는 경제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한 여성이 단상으로 접근하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시 주석 1인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베이징 고가도로에서는 시 주석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린 뒤 대규모 백지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만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양해와 관련된 민감한 단어들을 검열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작들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바로 진행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 지미 키머리 미 공화당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의 연설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악의 진행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은 키멀, 감옥 갈 시간이 지난 것 아니냐며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미 언론들도 밤사이 오스카의 주요 화제거리로 다뤘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진행을 맡았던 코미디언 지미 키멀의 코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한 겁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키멀은 앞서 오프닝 발언에서 미 공화당 최연소 여성 상원 의원이 최근 연설한 것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진행자라며 키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키멀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행 도중 트럼프가 올린 글을 읽으면서 수위 높은 농담을 쏟아냈습니다. See if you can guess which former president just posted that on Truth. Well, thank you, President Trump. Thank you for watching. I'm surprised you're still. Isn't it past your jail time?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가지 사안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조롱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고 평했고 CBS 방송은 공화당 대선 주자를 향해 신랄한 일침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 아카데미 시상식 진행을 맡은 키멀은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롱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놀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큰 무리 없이 축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